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상 추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는데 지역 곳곳에는 성큼 다가온 가을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전 세계에서 K-팝과 드라마 등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지역 농특산물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선 사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전남 교육이 학생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선선해진 공기가 가을이 찾아왔음을 실감나게 하는데요.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상 추분이었습니다. 가을 정취를 즐기는 나들이객들과 붉게 익어가기 시작한 감까지 성큼 다가온 가을 풍경을 김단비 기자가 담았습니다. 순천 나간마을 주민들이 해묵은 초가집을 새 볏집으로 갈아입히는 이영익기 작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가을 햇살을 품은 대봉감에는 붉은색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밤나무 가지마다 밤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렸고 벌어진 껍질 속에 탐스럽게 익은 햇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부쩍 시원해진 날씨에 나간마을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이랑 지금 민속마을에 체험활동 왔는데요. 날도 선선해지고 해가 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근 서남사에도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 내 초록으로 물들었던 나뭇잎이 서서히 울긋불긋 물들어가며 가을이 왔음을 알립니다. 시민들은 숲길을 걷다 마주한 선선한 가을바람에 일상의 피로를 날려버립니다. 갑자기 좀 시원해진 것 같아서 모처럼 그냥 나들이 기분으로 한번 나와봤어요. 바람 느끼면서 걸으려고 최대한 그냥 천천히 걷고. 다음 주에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 정취도 더욱 무르익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 세계에서 K-팝과 드라마 등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농특산품을 비롯한 지역 수출품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이 같은 한류 열기를 수출 확대와 수출선 다변화의 호기로 보고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LA에서 열리고 있는 한인축제. 미주 지역 최대 한인축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재개됐는데 교포사회가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K-팝과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교포사회는 물론 현지인 사이에서 K-푸드, 특히 남도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 really love Jeonnam food and I'm willing to even go and buy it online and everything. It's just really good. 이 같은 인기에 맞춰서 전남을 비롯해 서울과 경남 등 10개 지자체가 축제에 참여해 수출길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코로나 악재와 유가 강세 등 악재 속에서도 올 상반기에 농특산물을 비롯해 미국 수출액이 2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9% 증가했습니다. K-뷰티, K-푸드 크게 떡볶이 종류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김이 아주 많이 손님들한테 인기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주시는 이번 축제 기간 미국 한인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와 배와 쌀 등 나주 농특산물 1천만 달러어치의 수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미주 온라인 전용몰 개설 등을 통해서 수출 확대와 수출선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세계적인 붐이 있을 때 우리 농수축산물도 함께 한류의 브랜드를 타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입맛이 세계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K-팝에서 드라마 그리고 K-푸드로 이어지는 한류의 열기가 지역 수출 확대에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고흥군이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해 유럽 현지 법무법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농산물 수축 개척단은 최근 유럽 현지 법무법인 이오라와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농산물 국제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고흥 지역의 수출업체를 적극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수출개척단은 유럽 현지 유통법인을 잇따라 방문해 유자와 생강, 김과 미역 등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역 소멸과 더불어 학령 인구도 빠르게 줄면서 학생 소멸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4기 전남교육이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학생 교육수당과 교육자치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 수는 1981년 120만 명을 정점으로 올해 18만여 명으로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분교를 포함해 44곳이나 됩니다. 지자체가 사라지는 지역 소멸 말고도 학령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학생 소멸 대응이 먼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선 4기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내년부터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이른바 전남학생 교육수당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소멸이 심각한 16개 군부터 교육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하는 계획이고요. 우선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개 시군의 초등학교부터 지급할 계획을 1인당 연간 240만 원 규모로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우선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을 두고서는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수당과 같은 개념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8세까지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남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교육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교육자치를 통해 전남에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 학생이 먼저 얻고 지역을 떠나지 않아 인구 유출을 막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권역별로 진로와 진학을 위한 센터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존의 일자리들을 우리 학생들이 먼저 가게 맞춤 교육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그 소멸해 가고 있는 전남을 이제 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도심 인구가 늘고 원도심 인구가 줄면서 발생하는 학교 수 불균형은 우선 원도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교육과정 개편을 두고 학내 갈등이 벌어진 광양의 한국창의예술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른 시일 안에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만호동과 유달동 등 목포 원도심 일원에는 근대 건축물들이 여전히 원형대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서 근대 역사유산을 지켜온 게 문화재 야행 행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일본인들의 중심지였던 목포 원도심의 한 상가. 본정통이라고 불린 거리, 그 사이에 한국인이 유일하게 상가를 내고 100여 년을 지켜냈던 갑자옥 모자점입니다. 목포만큼 그런 게 많이 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거리 자체도 개인 집들도 저렇게 일제시대 건물이 그대로 있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갑자옥 모자점을 등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유달산을 병풍 삼아 웅장한 자태를 보이는 옛 일본 영사관. 지난 1900년에 건립돼 목포 부청사와 도서관, 문화원을 거쳐 지금은 근대 역사관으로 활용되면서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목포 원도심을 조금만 걸어도 곳곳에서 근대 역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는 수탈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그 시절 가장 번창했던 상가, 그리고 다양한 삶이 묻어있는 적상가옥 등 등록 문화재만 21개에 이릅니다. 면선을 따라서 거리가 한 3만 평 정도가 문화재로 등록이 됐는데 그곳에 한 15채가 개별 문화재로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718호 1호부터 15호까지 등록이 됐고 골목이면 골목, 거리면 거리마다 저마다 의미를 지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다른 지역이 흉내낼 수 없는 근대문화유산이 목포를 새로운 부흥기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전이 뜨거운 가운데 고흥군도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고흥군은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 등 지역적인 강점을 살려 해양수산박물관의 적지임을 강조하고 일찌감치 실무추진팀을 구성해 공모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전남도의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까지 전남권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22개 산림조합이 5천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사전 구매했습니다. 22개 지역 산림조합은 오늘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2023 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갖고 임업 분야의 대표 행사인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 임업 관련 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내년 박람회의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입장권 20% 할인 구매 약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 판매 기간인 다음 달부터는 10에서 15% 단계별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여수시 웅천동의 한 4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에 있던 시민 16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았던 가운데 가을볕이 내리쬐는 날씨였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6에서 24도, 순천이 14에서 26도, 광양은 14에서 25도, 고흥은 13에서 25도입니다. 광주는 14에서 25도, 목포는 14에서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6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만조 시각은 오전 8시 16분, 간조는 새벽 2시 14분입니다. 다음 주에 특별한 비 소식은 없지만 내내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시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예정이라 아침 저녁으로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모 업체에서 화학물질 운송 차량에 있던 염산이 소량 누출됐습니다. 여수소방서 등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송 차량에 설치된 호스를 정리하다 염산 몇 방울이 바닥에 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지만 과장 신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만료될 예정인 순천 람사르길 명예도로의 명칭 사용 기간이 앞으로 5년 연장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7년 10월 23일 이란 람사르시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청암대 사거리에서 순천만 습지 입구까지 5.1km 구간을 5년 동안 람사르길이라는 명예도로로 지정했으며 최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칭 사용 기간을 5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람사르길은 자연의 보고인 순천만이 2006년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것을 기념해 지정된 길입니다.